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까? 뭐가 좋았습니까? 네. 정말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AI라고 하는 화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화두를 좀 다뤘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요, 오늘 종일 들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좀 성찰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있는 조직에서 또는 내가 맡은 업무에서 이거를 적용해 볼지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함께 좀 패널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좀 패널 토론을 진행하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QR코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여기다가 QR코드를 좀 띄워주시면 거기서 좀 질문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리시면 그 중에서 몇 개의 질문을 발표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좀 세션을 좀 정리를 해보면, 키노 세션에서 AI 시대 근원적 변화를 위한 조직 개발과 리더십 대전환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죠. 여기서 키워드는 결국에는 AI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라는 거고, 리더십은 어떻게 하면 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권력을 대화로, 계획을 실험으로, 그리고 당사자를 삼자로의 관점에서 리더십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뜬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는요, 리더십과 코칭 트랙을 나눴었는데, 리더십 트랙에서는 AI 시대 인간의 삶,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리더십 성과, 그리고 리더십 자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봤었죠. 그리고 코칭 트랙에서는 시스템ik 코칭하고 리더십 코칭의 질적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리더십과 코칭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좀 그 리더십을 갖다가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세 가지 키 퀘스천을 가지고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AI 시대에 리더십 대전환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이 부분에다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우리의 화두가 무엇인가, 한번 좀 더 근원적인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전문가로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3-4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겠는데요. 먼저, 왜 AI 시대에 리더십 대전환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구경 대표님께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의 사고의 출발은 결국은 조직은 정보를 처리하고 처리한 결과 의사결정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직 과정이다 라는 전제 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거기에서 정보 처리를 너무나 탁월하게 하는 AI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정보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주 오래전에 농사 짓던 시절에서는 노인들이 가장 정보 처리를 잘했죠. 농사를 많이 지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날 산업사회에 와서 회사의 역사와 함께한 리더들, 그리고 수많은 고객들을 겪어보고 수많은 직원들을 경험했던 그 리더들이 역시 되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AI에게 물으면 미국의 사례, 한국의 사례, 모스크바의 사례, 런던의 사례, 아프리카의 사례, 모든 걸 한꺼번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진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바마스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정보가 있는 곳에서 결정이 되도록 해라. 정보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퍼내려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리더가 정보가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현장에 얼마든지 AI를 통해서 그것을 접근할 수가 있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AI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것을 현업에 있는 구성원들이 직접 경험한 그 정보, 그거와 함께 어우러져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럼 이제 리더가 그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다루어낼 필요가 생겨난다. 그 다음에 하나는, 그리고도 부족한 정보들은 소위 다이버시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서, 저 부서, 조금 더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고객, 이런 사람들이 함께 지혜를 나누고 AI와 함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이제 리더의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네요. 정부의 어떤 그 소유권이 사실은 AI로 전환되면서 이제 어쩌면 AI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에게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 일하는 방식 측면에서 기업에서 좀 이야기가 좀 전개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기업 사례를 한번 임채영 박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 올해를 보면 학회나 컨퍼런스 가면 거의 모든 주제가 AI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비즈니스적으로든 일하는 방식으로든 이제 모두 중심을 하는 AI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또 저도 이제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에 고민하고 있고 변화하는 맥락을 몇 가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한번 화면. 네. 요즘에 이런 말 쓰거든요. 이렇게 뭐 싱귤레러티 이런 말 가끔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질서가 작동하지 않은 시대를 싱귤레러티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AI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이제 우리가 그 와중에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새로운 파도가 이제 우리를 새로운 지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에 잠깐 보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좀 느껴져요. 하나는 AI가 완전히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있지만, 이게 너무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이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게 키워드거든요. 요즘에 이제 실제로 언론에 보거나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그레이트 플래트닝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조직이 극단적으로 수평해지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단어가 매니저 크래쉬 이런 말도 나옵니다. 매니저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매니저 풀프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중간에 있는 관리자가 없이 가는 구조, 이런 거를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번 주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아마존의 CEO였던 앤디 제스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기사인데요.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AI로 인해서 인력을 줄일 겁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게 이번 주 일이거든요. 지난 5월 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의 인력을 구조조했습니다. 근데 오늘자 신문에서는 7월 달에 초에 한 번 더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제 실제로 이게 빅테크 기업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AI 기술의 진화가 실제로 이제 조직의 구조를 바꾸고 많은 것들의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변화 중에는 AI 사업을 위해서 변화도 있고, 또 하나는 AI 때문에 엔지니어 수를 줄이는 것도 이제 또 다른 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있는 리더들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목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 안에서 새로운 일들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를 좀 보면, 다음 장 잠깐 보면,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새로운 변화들이 일을 요구되는데, 또 하나가 이런 키워드도 좀 뜨고 있습니다. 사이버 메이트, AI 인플로이,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AI를 그냥 우리 일을 도와주는 도구,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무언가 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단계를 넘어서 휴먼 인플로이와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동료, 파트너, 때로는 과제에 따라서는 리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조직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한번 눌러주시면, 요즘에 IT 하고요 HR이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냥 HR 조직은 사람을 선발해서 리소스로 역할을 하는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AI라고 하는 새로운 인플로이가 아니면 이런 역할이 지능이 들어오면서 조직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 모더나는 실제로 자기 조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5,800명의 휴먼 인플로이와 3,000개의 에이전트가 같이 가는 조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도구의 진화가 아니라 AI는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구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이 바뀌고 있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 일을 위한 요구되는 역량이 바뀌고 이제는 사실 리더들이 그 조직 안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시기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약간 전환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전의 일도 남아있고 새로운 변화를 목격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한테 요구되는 질문을 보면 이게 어떻게 더 생산성과 기술을 배우냐의 문제라기보다 이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의 핵심은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과는 다른 시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리더는 이제 이 시점에서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맡고 있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다시 정의할 것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일을 다시 디자인해야 되는 역할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멈추면 사실 남아있는 대안은 명확합니다. 줄어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새로운 일을 디자인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할이 지금 리더들한테 많이 던져진 도전이고 질문이고 요구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앞서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 대표님 말씀에 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저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사실 관찰하지 못하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주신 것 같아요. 결국엔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이야기들의 그 이면에는 아마 AI를 경험하면서 이 구성원들이나 이 인플로이들이 인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쩌면 리더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전통적인 어떤 일하는 어떤 권위, 지시 통제에 의한 그런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사람들을 오거나이즈하고 그 전체적인 것들을 조율하는 그런 기능들이 더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좀 더 들어가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저희 리더십에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AI 시대 리더십에 대한 얘기할 때 생각해볼 만한 화두가 무엇이냐, 요건 좀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윤정우 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박사님이 얘기한 것보다도 한 칸 더 나간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그 근원적 변화라든지 제도화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데피니션 자체가 바뀐 상태를 얘기하고, 그 바뀐 것들을 기반으로 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태까지 만들어진 걸 우리가 근원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거기다 막 덧대고 이러는 것들이 근원적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데피니션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프랙티스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에 대해서 데피니션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을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상태까지 만들어내야 우리가 이제 근원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리더십의 측면에 있어서 근원적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제너러티브 AI에서 에이전트 AI 시대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바운디드 어서리티가 있어서 이렇게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는 네가 그거에 대해서 최적화된 일들을 연달아 가지고 다 해가지고 결과물을 내라고 하는 것까지 가능한 AI가 에이전트 AI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 나옴에 의해서 전화번호를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계산기가 나옴에 의해서 산수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내비게이션이 나옴에 의해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카그니티브 오플로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지적 하역 작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에이전트 AI가 나오면 우리가 호모사피언스로서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얘들한테 하육을 시켜서 더 이상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가장 고유한 기능이라고 생각했던 그거를 다 이렇게 델리게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이걸 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와 같은 상태에 만약에 도달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간으로서 사피언스로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건 어떤 거에 대한 솔루션이 나왔으면 그 솔루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들을 일관되게 프로듀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해서 그것들을 일관되게 결과를 내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내적으로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함에 의해서 일관성을 갖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가 이제 비판적인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와 같은 능력, 그래서 답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답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세팅을 해서 그걸 답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가 구성적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저희가 이제 업로딩을 시키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구성적으로 사고해서 답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그 HR 임원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에 주장하는 거는, 사실 그 회사 이렇게 할 때 그 구성원들한테 그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구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도구에서 점수에서 어느 수준 이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AI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이 안 된 사람도 이것들을 사용하면 종속돼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인지적인 능력도 상실을 할 테니까요. 또 제가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은 독립적인 능력을 가지고 AI가 산출한 것들에 대한 퀄리티도 판단하고 비판도 할 수 있는, 결국은 AI의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올라탄 사람하고 그거에 종속해서 업로딩을 시켜서 거기에 종속된 사람하고 그 양극화가 분명히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두 사람들 사이에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또 이제 거기서 거기 10%의 올라탄 사람하고 90%의 떨어진 사람하고 구별이 될 텐데, 10% 중에서도 그와 같은 AI는 다 솔루션이거든요. 합리적인 솔루션이고 옵티멀라이즈드 솔루션이 있는데, 그거 솔루션을 안다고 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행 격차가 엄청나게 심화될 거기 때문에 그 같은 솔루션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시냅스에다 그것들을 집어넣어서 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이 능력까지 가진 사람은 정말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거고,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시 이렇게 구성하는 세상을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기본적으로 자기 1인칭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걸 뭐 읽기도 그렇게 하고 쓰기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능력들을 지금이라도 이렇게 더 훈련시켜서 그 근력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99% AI 밑에 들어가서 종속적인 삶을 사는 상태에 결국은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요즘엔 에이전트가 나온 거잖아요. 에이전트가 나와서 심지어는 구글에서 그걸 내놓으니까 MS에서 우리가 그걸 표준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MS가 구조적으로 발표한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리더십에 대해 얘기할 때는 뭐 기본적으로 테크니컬 역량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한 역량, 소프트 스킬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드 스킬. 근데 하드 스킬이라고 하는 건 에이전트가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 스킬에 해당되는 건 A2A가 다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리더십에 대한 영역은 사실상 A2A의 소프트 스킬을 수행을 하는 건데, 사실 얘들이 뭐 불평도 불만 없이 다 최적화된 상태로 관계에 대해서 수평화 작업들을 다 하니까 사실상 여태까지 있었던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상 필요가 없는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 도달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세상에 많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 리더십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상태에 도달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으로서는 AI 또 밑에 AI 그 플랫폼 밑에 또 들어가는 상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에 올라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또 하는데 저희 진성 리더십에서는 어센틱 리더십에서는 사실상 리더십의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스킬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막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 조건이고 다 그렇게 델리게이션 시킬 수 있지만 리더로서 잣대고 봇대고 이거가 없다. 우리가 인간 리더로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성교식이라는 건 이 존재 목적에 대한 그 진정성하고 그 다음에 컴패션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북극하고 남극으로 해서 콤파스를 자기가 내재화시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문제인데 넘겨주시면 그래서 그 사실 이게 그 퍼포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AI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홀들을 수행을 해서 내가 왜 주인이 돼서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그걸 최종적인 점수 변수로 삼아서 최적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AI 시스템이라는 걸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가 주인으로서 그 위에 올라타서 사는 삶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목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하는 거고 상수이고 이것들을 왜 자기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그걸 통해서 시스템, 그 AI 플랫폼 시스템 위에 올라타서 인간의 주체적인 삶을 수행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문제를 풀면서 잘 안 풀리면 좀 아프잖아요. 항상 아프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문제인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몸에다 상처를 남기는 암까지 흔적이 되는데 사실상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아픔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가면서 이걸 치유해주고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주인으로 이렇게 세워서 플랫폼 위에다 세우는 그 작업 이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리더십의 본질로 딱 박혀있고 그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충족은 이루어진 다음에 그에 필요한 뭐 스타일이라든지 뭐 에이전트를 이용하든지 콜라보레이션 하든지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거기다 같이 붙여져서 가동이 될 수 있을 때 이제 우리의 리더십의 문제에서도 그 AI한테 모든 거 조건을 뺏기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에 그건 상당히 도구인 거잖아요. 이 도구인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삶의 주인으로서 사는 삶 그리고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 사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위에서 춤추고 도는 그 10%의 사람하고 그게 다 의존해서 모든 것들을 델리게이션을 시켜서 AI를 자기 어깨에다 이렇게 떠받들고 사는 나머지 90%의 사람하고 이런 사람으로 분별될 두 가지의 스테이터스로 이제 세상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위에 올라타서 그 위에서 춤출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은 무엇이고 그 데피니션에 따라서 프랙티스를 만들고 그 프랙티스가 당연한 상태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저희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AI의 지배를 받는 건 한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나 저도 요즘에 생성의 AI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거기에 그 알고리즘에 그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근데 인지적으로 자꾸 이제 그렇게 거기 지배를 당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걸 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화도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칭의 관점에서는 어떨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배재현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앞선 교수님들 우리 부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 싱귤라리티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 자신부터가 상위 프로가 될 자신도 없고 다행스러운 건 제가 충분히 나이가 먹어가지고 상위 프로에 안 올라타도 나머지 생은
잘 못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관점에서 자, 우리가 뭐 상위 1% 올라탈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잠깐 특이한 생각을 아까 이제 우리 김웅배 교수님하고 나눠봤는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리더십 이야기가 아니라 팔로우십 얘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반계도 1% 말고는 다 이제 리드가 안 되고 팔로우가 될 텐데 자꾸 리더십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제가 보기보다 먼저 연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 직장 생활을 해서 지금 50년 가까이 뭐 이래저래 지금도 어디서 뭐 급여가 나오니까 그 후배들이 놀리는 말로 아봉 쉐기라 그래요. 아직도 공급받는 쉐기. 그 75년도에 내가 들었던 얘기가 북화예요. 그때 벌써 북화라는 얘기였어요. 예, 이게 뭐 불확실성이고 볼라티리티, 언서티티 이런 얘기를 그리고 50년 가까이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 그럼 이 변화하는 시기에 지금 AI가 이 정도인데 앞으로 아까 뭐 데이터도 조금 2030년 가면은 지금 데이터를 다 그냥 소화해가지고 더 이상 뭐 소화할 데이터가 안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더 기술이 발달하면 그때 리더십이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거 따라가기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특히 제가 한국 코치협회 회장님을 보고 있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리더의 본질에 좀 포커싱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지금 이런 변화를 따라가는 게 의미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럴수록 변하지 않는 본질에 좀 포커싱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그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한 이야기가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핑핑핑 눈이 도는 이런 시대에 그럼 아마존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가치는 뭐냐. 이럴 때일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포커싱해라. 어떻게 변할게 거기 따라 적응하다 보면은 거기 또 안 맞아질 수가 있는 거. 아까도 어떤 우리 발표자께서 하실 때 이세돌이 나와가지고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끊는 그 시대하고 지금은 뭐 완전히 딴판의 AI가 지금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춘 리더십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때는 뭐 해야 될까. 그래서 제프 베조스는 뭐냐면은 고객은 다양한 선택지. 내가 뭘 사고 싶다 하든 카테고리가 정해지면 그게 내가 고를 수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싸게 빨리 그건 안 변할 거다. 그럼 아마존은 어떻게 고객들한테 다양한 또 너무 종류가 많아서 고르지도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의 취향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찾고 있는 어떤 물건들을 어떻게 선택지를 주어지고 그걸 어떻게 값싸게 빨리 배송하느냐. 과거에는 아마존이 값을 싸게 하는 방법으로서 자기들이 물류 창고를 안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물류에서 대표자인 유민했습니다. 에렉스 산토스가 지금 됐지만.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 그 협력사 창고에서 붙잡고 가기 때문에 아마존은 그런 물류사를 운영 안 하니까 굉장히 싸게 공급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빠르게 하고는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월마트가 아마존하고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월마트는 어떤 게 있냐면 월마트가 할 때 이 콤파스 가지고 반경 25km 차로 한 25분 정도 25분 정도 올 수 있는 거리에 큰 스토어를 하나 내면 경쟁사가 거기 들어와서 못 견딘다는 거죠.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는 큰 스토어가 있으면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25분 가는 거리 상에 있는 자기 직원이 퇴근할 때 물건을 송달해주면 그날 밤에 그날 중에 배송한 물건은 그날 밤에 배송이 되는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 뭐 중요한 거점 도시 근처에는 아마존도 막 물류 창고를 가져가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포커싱을 한다고 보면 제가 이제 코칭 리더십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축으로 저는 일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죠. 그 제가 이제 코칭을 처음 배웠을 때 CCU에서 나오는 CEP 과정들을 보면은 인간 지배 원칙 9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장 발전하려고 그러고
노나 인간은 자기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고 사람의 어떤 그 성실성 이건 자기마다 다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LG에서도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후진국 지사에 나 있는 주지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내 성실성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인간의 변치 않는 본질, 깊은 통찰,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죠.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이 있어야지 육성도 하고 그 사람들을 또 동기부여시키고 일하게 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좀 포커싱 해야 되지 않겠냐. 아까 이제 진성 리더십하고도 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자기 생활을 좀 단순화하고요. 저도 제가 코칭 배울 때 들은 겁니다. 훌륭한 코치가 되려고 그러면은 사생활이나 뭐 공적 생활이 복잡해가지고 이게 좀 안 되니까 생활을 단순화하고 불편한 것을 좀 참지 말고 해결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그 지속적으로 어떤 그 성품적인 발전,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을 단순화하는 거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코치 같은 경우는 코치의 역량이 계속 발전돼야 되겠죠. 인공지능이 되면 인공지능은 훌륭한 코치 역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리더라면은 자기 업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리더는 뭐냐면 결국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리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위 리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누군가 어떤 그 단위 그룹에서는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리더는 존재하는데 오히려 지금 폴로들이 없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아까 다시 했고 그래서 AI를 포함한 변화에 적응하는 자기 업무, 코칭이면 코칭에 대한 깊은 역량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축은 뭐냐면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 다음 세 번째 한 축은 어떤 성품적인 도덕적인 성품이 발달하고 생활을 단순화하는 그런 것들을 좀 포커싱하면 결국은 따라가지 않겠냐. 결국 자기 업무나 코칭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코칭도 이제 지금 히프에서도 뭐냐면은 이 지금 어떤 플랫폼 같은 걸 마련해서 지금 이미 쓰고 있는 코치분들이 그때를 다른 코치분도 알게 해서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칭도 결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칭들이 계속 발전할 거니까 그런 게 대한 이제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그 세 가지 주권들은 변하지 않지 않겠냐. 그걸 지켜나가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변화하는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변화하는 쪽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중심을 잡아야 될 본질이 뭐냐, 변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 중심의 가치, 이걸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죠? 정리해 보니까 AI 시대에 대체되지 않는 어떤 리더십, 인류의 존재 기반의 멘탈 모델을 정립하고 이에 기반해서 경제 무역 확보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AI는 보완제다라는 거. 그리고 변하지 않는 리더십의 본질, 사람 중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그런 좀 의식적인 노력, 저는 의식적인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왜 우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적인 뭐냐를 봤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인 리더십과 코칭과의 전문가인 우리들이 뭔가 실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뭔가 전문가분들의 좀 마중물이 돼서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실현 나갈지에 대한 어떤 좀 나갈지에 대한 어떤 좀 그걸 위해서 준비할 게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한번 좀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어느 분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임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공감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AI 시대가 됐을 때 과연 모든 게 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더욱더 예를 들어서 그 관계 자체도 본질을 찾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고요. 이제 저희가 AI 시대가 되면서 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가 전문성을 이제 증폭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리더십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리더들이든 코치분들도 그런 시대 변화에 맞게끔 이제 우리 역할들을 잘 하려면 사실 이제 저희들도 AI를 잘 알고 또 잘 쓸 수 있는 준비를 좀 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AI가 조직 내에 적응하는 거에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리더들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사실은 이제 세상은 우리가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는데 오히려 좀 많이 코치도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또 리더십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선례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는 게 중요한 질문인데 그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하는 힘 같아요. 그런데 AI 시대에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내적으로 축적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질문을 할까의 문제인데 누가 질문을 잘할까를 생각해 보면 질문의 질이 결국 모든 걸 달라지는데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호기심을 갖고 학습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한다는 것 자체는 학습을 전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그 AI 시대에 더 필요한 건 우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과 전문성과 이런 축적의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더 깊은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인상 깊었던 그 사례가 있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그 AI 업계 대표들이 한번 패널 토의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에서도 약간 나름대로 인정받았던 AI 사업을 이끌고 있는 CEO들 5명이 논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회사의 그러니까 본인 회사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공교롭게 답이 똑같았습니다. 이분들의 답은 피보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피보팅이 아니라 전략적 피보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실패해서 바꾼 게 아니라 잘 되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 실험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지금은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AI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이 도구를 써서 해볼 수 있는 시도가 넓혀졌는데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학습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말은 나한테 화살을 돌려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내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실험과 시도를 해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무언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다면 나름대로 프로그레스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꼭 던져봐야 될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큰일이네, 그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더 해야 됩니다, 그죠?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공감되시죠, 그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혹시 뭐 좀 한 분만 더 좀 들어보고 싶은데, 좀 말씀 주실 분 계실까요? 혹시? 예, 부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좀 약간 절망적인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서 희망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AI와 가장 커다란 특징은 무엇일까? 그건 상상력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상상력은 목적을 만듭니다. 우리 윤종국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북극성을 만들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AI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이 높아져서 감원이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AI가 과거에는 내가 못했던 일을 AI의 도움을 받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우리는 항상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뭐 동네에 산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좀 뛰다가 그 다음에 5km 마라톤 대회가 있다네. 그 마라톤 대회를 출전을 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연습을 해서 능력이 커지면 보스턴 마라톤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적어도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물론 뭐 물리적인 것도 맞습니다. 요즘 로켓트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상상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희망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보태자면 인류가 진화한다는 건, 발전한다는 건 자유와 평등이 증진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걸고 있는 슬로건은 모든 의견은 동등하게 귀중하다입니다. 그러면 리더가 모든 의견을 동등하게 귀중해지도록 실현하는 것이 리더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 이유는 의견이라고 하는 건 자유입니다. 내 의견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걸 써먹지 못한다면 그 자유가 속박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그것이 귀중하게 다루어지고 의사결정에 포함될 수 있다면 구성원들의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증진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삼자력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삼자력. 기억 나시죠? 삼자력은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사실 그 답은 저희들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있죠, 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다. 자, 이제 좀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제 패들렛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봤는데 질문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먼저 받아보고 이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AI를 팔로워로 데리고 일하는 시대에 인간 리더는 AI 팔로워와 어떤 관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느 분이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팔로라는 말을 꺼냈으니까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AI는 어디까지나 기계죠. 기계니까 주 52시간 제한도 안 받을 거고 활용을 제대로 하면 될 텐데 그 관계 정립이라는 거는 그게 너무 인격적 기대를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듀얼 브레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인간의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가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 되지. 그걸 하나 인격적 그걸 같이 해가지고 이게 뭐 완벽한 어떤 결과를 주거나 만드는 것보다는 내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툴로서 활용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한 팔로우로 활용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잠깐 네, 교수님. 그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하신 말씀인데 세상의 모든 문제가 생긴 것들에 대한 원인은 사람들이 목표라든지 목표의 시스템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도구적인 것들을 이게 사람 거기다 그게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걸 사람 위에다가 세운 것들에서 생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AI라고 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그 위에 사람으로서 써야 되는 것들이고 사람이 목적이고 얘들이 수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고 문제를 잘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걸 갑자기 우상화시켜서 사람 위에다 갖다 세우기 시작하면 이제 파국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배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아마존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사실상 고객하고 회사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생각을 해본다면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사람이 그 회사의 시스템 위에 서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회사 물류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안에 그 노동자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 물류 시스템 밑에 노동자들이 서서 다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본다면 이 이중 몰입이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존이 그 주가가 올라가다가 딱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래서 아마존이 아마 그 같은 이중 몰입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시스템 위에다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주체성을 통해서 밸류를 창출하는 그것들을 놓친다면 아마존이 아마 거기에서 끝나지 않을까. 우리 기술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근래에 사실 약간 변화로 고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리더가 일을 구조화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사인을 해서 일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꼭 그게 리더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성원이 일을 할 때 AI를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AI를, 그러니까 그 말은 스스로가 과제 전체 구조를 가지고 AI라고 하는, 그게 툴이 됐던 아니면 AI라고 하는, 아까는 이제 일부 회사는 이걸 사이버메이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AI에게 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은 구성원이, 또 리더가 이게 무언가 위계적인 구조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자신의 일을 얼마나 구조화해서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뭔가 지나치게 여기를 뭐 맹신해서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는,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우리가 많이 뭐 진화 바꾸고 가겠지만, 아마 이제 지금은 이제 스스로가 일에 대한 주체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막 올라오네요, 지금. 끝날 때 됐는데.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한 분이 질문 주신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오늘 인상적인 내용 중 하나가 본질의 기본에서 내가 AI 위에 서기 위해 전략적,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널 분들 각자 자신이 지금 의도적으로 새로운 시도 노력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주 당연한 질문을 주셨는데 자, 혹시 뭐 좀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가? 혹시 뭐 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를 좀 말씀 주시고 계실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컨설팅, 조직개발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work from everywhere가 가능한, anywhere가 가능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주로 사무실을 자주 안 가는 편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제 대표실도 두지 않았어요. 그냥 수평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무실도 잘 안 나가고, 저희 직원들도 사무실에 잘 오지 않습니다.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데, 커피숍에서 일하는데 가끔 아쉬울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요즘은 정말 아쉬운 게 없어요. GPT 그 프로페셔널 버전인가 그거랑 뭐 다른 AI 버전들도 좀 사용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많이 권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배틀을 뜰 때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워크숍을 설계하거나 조직개발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객도 AI한테 물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옵니다. 배틀을 뜨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역시 그것을 우리 모두 느끼고 있잖아요. AI의 대답이 정말 실행해도 될 만한 대답인지에 대한 판단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길러나가기 위한 노력을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질문 몇 개 있는데요. 다 이렇게 통합돼가지고 설명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좀 각자 패널들의 소감을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그거보다는요, 잠깐 좀 시간이 좀 45분이니까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뒤 전으로 두 분씩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좀 오늘 내가 이 세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 한 3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코치 시작을 해보시죠. 자. 한번 나눠주시죠. 박사장님 나눠주세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마지막에 생각해보면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뭐 배웠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오후 세션 유익하셨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이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끊어서 죄송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거겠죠. 아, 그러네. 정말 중요한 분의 소감을 안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나정 교수님 한번 소감 들어볼까요? 네. 자, 각본에 없는. 저는 사실 이 주제를 같이 결정하면서 AI 시대 리더십 대전환 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AI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리더십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기존의 리더십 이런 거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팀장이 AI 인플루에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직 구조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인력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는 리더십 트랙이랑 키노트 스피치에 앉아 있었고 코칭 트랙에는 앉아 있지 못했지만 제가 쭉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쩌면 생각했던 이슈들은 좀 쉘로했다는 느낌이 들면서 근본적으로 AI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그 AI와 더불어서 인간성에 대해서 본질을 생각해보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결론은 앞으로 배울 게 많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여기 각자 다른 위치에 앉아있지만 같은 동업자죠. 맞나요? 네. 같은 업자죠.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도반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같이 교학상대회라는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이 좀 더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어지고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마무리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